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쌤 조성선입니다. 지난 1강에서 강충인 박사님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이라는 강연 중에서 발명이라는 개념으로 본 무크와 스템 교육의 개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제2강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의 대처 방안으로 본인이 계속 연구 추진하고 있는 스템 교육에서 아트와 크리에이티브를 설명하면서 무지개 학습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시고 중요성을 역설하십니다. 그럼 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이들은 시대는요, 지금 SNS라는 단어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네. 서비스 통이거든요, 그게 SNS. 그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망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필요에 따라서 SNS, 즉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스마트폰이거든요. 꼬맹이도 3살짜리도 스마트폰 10줄 다 알아요, 지금. 그리고 3살짜리도 한글 잘 알아요. 그럼 영어는 모른다. 영어 몰라도 구글이라는 걸 치고 들어가면 영어로 전부 번역해서 3살짜리한테 전부 설명을 해줘요, 또. 핸드폰이. 그러니까 이런 툴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쉽게 해서 이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인데, 문을 들어가야 돼, 현관 들어가는데, 뭘 모르면 못 들어가요? 예. 며느리가 성질나면 이거 번호, 코드 번호 바꿔버립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예. 간단하거든요. 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박사하고 뭐 대통령이면 뭐 할 거예요? 번호 하나 싹 바꿔주면 못 들어와요. 근데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고 미래는 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미래는 번호를 외울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눈을, 생체를 인식해갖고 생체 인식에 의해서 그 사람 아니면 통과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생체 인식 프로그램은 미국보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G2론이라는 실질적으로 중국은 후진국가였던 그 중국이 거꾸로 선전국가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프로그램을 기본 원천 기술을 가진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관세 갖고 통제할 시대 끝났어요. 관세 갖고는. 일본 사람들 참 어리석은 거예요. 관세로 보는데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기술력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기술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은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는 앞서 버렸어요.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정보만, 인포메이션만 제공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 인생을,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교육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미래 교육은 이렇게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미래를 바라보는 식견이 없으면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미래 교육은 이제는 스팀 교육이라는, 자, 근데 스템하고 스팀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템이라는 게 바로 유럽의 교육이고 이걸 1990년대에 미국에서 갖고 가서 미국은 외국 걸 그대로 안 써요. 자기들 거 자존심 싸움하는 건데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A자 아트라는 게 지금입니다. 아트가 예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술이라고 생각하면 넌센스 퀴즈가 됩니다. 창작이라고, 크리에이션,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작이 뭐예요? 바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자 스팀이라는 단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간단하게 되면 STEAM이라는 단어는 이니셜입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라는 과학과 수학 사이에 기술과 공학 거기에다가 아트라는 창작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뭐예요? 사이언스 뭐예요? 관찰이죠. 과학은. 근데 관찰한 것을 풀어가는 게 바로 매스 수학이거든요. 이건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관찰하고 분석인가를 만들어가는 설계도를 그리고 그러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학이에요. 설계도. 엔지니어링 그게 공학이거든요. 근데 공학한 거 그걸 그러면 그림만 그리고 끝날 거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뭐예요? 모래로 우리 다들 어릴 때 많이 해보는 게 모래하고 헌집 짓게 새집 짓게 다는 거 이거죠. 이게 바로 스템 교육의 하나의 일정입니다. 그때 모래집을 튼튼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모래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뭐예요? 물을 집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집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농도, 비율 이런 거 다 뭐예요? 이게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걸 비주얼, 시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림으로, 도표로. 실제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한 아이들 공과대 못하는데 15명하고 경기도 가면 호연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민교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미적분 문제를 내줬는데 둘 다 호연초등학교 4학년도 다 맞췄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생들도 다 맞히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호연초등학교 3개월 배우고 했거든요. 얘들한테 야 다 푼 다음에 PD가 쫓아서 야 니들 진짜 미적분 푸느냐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아유씨 미적분이 뭔데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그게 비주얼 시각 디자인으로 그림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미적분을 다 푼 거예요. 다 맞췄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서울대학교 아이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끝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서울대학교 아이들은 공식으로 다 풀었는데 이거 갖고 우리가 살면서 미적분을 어디에다 써먹을 거냐 얘기할 때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효연초등학교 애들은 아저씨 그거요. 그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신바람 나서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템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답을 맞힐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 생각이 다 답이에요. 이게 미래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를 갖고 10개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방법을 갖고 사고력 교육이라는 게. 이런 사고력 교육에서 오늘 산업혁명이라는 무엇이라는 것과 간단하게 무지개 학습법이라는 우리 총재님이 하고 있는 게 미국에서 이미 그걸 많이 보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이 먼저 하니까 스탠퍼드 대학이 하고 있는 것을 하버드 대학이 지금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미국의 그 4,000개가 넘는 대학들의 브레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비 리그 대학들 100년 역사의 전통의 뿌리를 300년 400년 이런 학교의 뿌리는 전부 이런 식의 체험과 교육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시대의 미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시간이 되면 거기까지 3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분이 부부예요. 여보, 이거 당신 이게 재밌는데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서로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 2모작에서 인생 4모작, 5모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0세까지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왜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인공장기 전부 지금 70%까지가 지금 전부 3D 프린팅으로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싸요. 엄청 싸요. 과거는 돼지 한 마리에 1억가 시간은 돼지에서 인공장기를 만들었었는데 장기의 70%가 전부 뭐예요? 프린터로 찍어내요. 그러니까 엄청 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시대는 이렇게 변했는데 교육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데이터는 먼저 핸드폰에 들어가면은 어떤 박사가 뛰어났다 뭐라고 그래도 저도 제가 가진 정보 갖고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터넷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은 뭐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자료가 다 들어 있으니까 문제는 서로 다른 많은 자료는 떠 있는데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로 이걸 초연계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많이 들었죠. 이런 초연계 사회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를 만들어가는 그 요령을 가리키면 돼요. 그게
예, 그 교육이 바로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얘네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건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차피 제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거고 지금 아이들 10대 그러면 10대가 아니라 지금 3살짜리 4살짜리 심지어 얘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상상을 초월한 시대에 살거든요. 그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걔들하고 통화할 때 대화하고 싶으면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잘 모르는데 네가 좀 가르쳐 줄래? 이러면은 기분 좋아서 가르쳐 줘요. 근데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에이 가짜 이러고 얘기 안 해요.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